요즘 시대에 이혼이 흠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꽤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제 이혼 스토리도 만만치 않게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혼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태껏 들은 이혼 사연 중에 가장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익명의 힘을 빌려 솔직하게 털어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를 꽤 길게 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자연스레 그 사람의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가끔 만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일찍 알게 된 게 좋았어요. 이 사람과 진지한 관계가 된 것 같고, 어머님도 나를 인정해 주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은 저를 정말 친구같이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주 쿨하고 호탕하신 성격이었고, 아들의 연애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분이셨죠. 나중에는 남자친구 빼고 저와 어머님 단둘이 만난 적도 많았어요. 같은 여자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즐겁게 보내니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일샵에 같이 간다든지, 어머님이 다니시는 수영장에 따라간다든지, 여성복 쇼핑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와 하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어머님도 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남자친구와는 헤어질 수 있어도 어머님과는 헤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워낙 저에게 잘해주셨고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희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상관을 하지 않으셨고, 저희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면 돼. 결혼식도 너희들끼리 물 떠다 놓고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야. 진짜로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일절 관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은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상견례를 할 때 시댁과 틀어진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 식구들을 정말로 잘 만났구나, 나는 정말 행운하구나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시어머니는 180도 바뀐 모습으로 돌변하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혼집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남편과 미리 살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오시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거든요. 결혼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제가 대충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내다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씻지도 않고 늘어진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어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일부러 근처에 왔다가 아침 어떻게 챙겨 먹고 있나 궁금해서 잠깐 들려봤어. 여기 올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며. 괜찮지?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면 같이 먹을 텐데. 됐어. 나는 먹고 왔으니까 편하게들 먹어. 그러세요? 그럼 저희 출근 준비 좀 할게요. 늦잠을 자서요. 근데 너희 아침을 항상 이렇게 먹니? 밥은 안 먹고? 네, 아침부터 무겁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건 네 사정이지. 네?
아침에 밥과 국을 먹어야 오후까지 든든하지.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부턴 제가 어머님 아들 밥이랑 국 먹여서 보낼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날 저희는 토스트에 시리얼을 먹고 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한식으로 아침을 먹길 바라셨나 봅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냥 농담식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식탁을 눈으로 천천히 스캔하시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낯선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억울한 게 빵과 시리얼을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는 게 솔직히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월드라는 것일까 싶어 그날 괜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분명 연애할 때만 해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결혼을 하니까 위계서열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전과는 달랐어요. 막상 아들을 장가 보내니 며느리의 언짢은 부분이 보이시는 거겠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시다며 몇 번씩 불식 업문을 오셨습니다. 말로는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꼭 밥 먹을 때가 되면 오시는 걸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뭘 먹이나 감시하러 오신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데 대충 신용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국과 찌개를 전날 해놓고 다음날에 데워서 꺼내놓는 식으로 식사를 차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아침부터 밥은 별론데.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어머님이 아들 밥 먹이라고 하시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사는 건데 우리가 편한 대로 먹으면 그만이지. 그게 맘대로 돼? 불식 업문 오셔서 아들 뭐 먹이나 스캔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럼 비밀번호를 바꾸자. 다시는 못 오게. 그럼 바뀐 비밀번호 알려드려야 할걸?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비밀번호 바꿨다고 하면 분명 서운해 하시겠지.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할까? 이제 집에 좀 그만 오시라고? 됐어. 괜히 자기가 말했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 일단은 가만히 있어. 나도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으니까. 시간이 흐르니 어느 정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정된 요일에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고 저는 그 요일에 맞춰서 대충 신용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외의 날들은 대충 때우며 요령을 피웠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소식가였고 막 차려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불식 업문 오시는 날에 한 상 차려놓으면 며칠 동안 그걸 먹으며 보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다른 요일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거예요. 저도 놀랐고 남편도 놀랐고 시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 너희 아침마다 잘 차려 먹고 있는 거 아니었니? 오늘은 너무 급해서 오늘만 대충 먹고 있었어요. 내가 빵 쪼가리로 아침 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해서요. 그래서 가끔은 빵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오지 않는 날에는 전부 빵 먹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오늘은 진짜로 오랜만에 빵 먹는 거예요. 그렇지,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침에 한정식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 그래서 회사 가면 화장실 가느라 일을 못해. 그래서 내가 빵 먹자고 했어.
그건 네가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밀가루 끊어봐라. 화장실을 들락거리나. 아무튼 나는 간단히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그만해도 돼. 딱 봐도 얼굴이 퀭한 게 살도 빠지고 볼품 없어졌구만. 어째 결혼하고 새 신랑이 살이 빠져서 어째? 남들이 보면 욕해. 살이 쪄도 모자랄 판에 쭉쭉 빠지고 있으니. 이건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솔직히 요새 아들 집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엄마가 어딨어.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연락 좀 하고 오면 안 될까?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하지.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아들이랑 딸 같은 며느리 집에 오는데 그게 서운해? 서운한 건 아니고 항상 정신없을 때 오잖아. 주말이나 저녁 때 오면 우리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좋으니까. 아무튼 출근 시간에 오는 건 좀 자제해줘. 아들이 이제 나랑 멀어지려고 하네. 평생 아침밥 먹여서 건강한 상태로 장가 보내놨더니 결혼하면서 이렇게 비실비실해졌는데 내가 속이 안 상해? 너는 엄마 마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왜 상처만 줘? 편해도 너무 편했어. 아들에게 서운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속이 상하신지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남편 모습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마치 아들이 해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 봅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갱년기시라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예민해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죄송한 마음에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자주 오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침에 뭘 먹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아침마다 안부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신랑 밥은 제가 잘 챙길게요.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네.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좀 들라고 그래. 그래야 살도 찌고 건강해지지. 네, 반드시 살 찌울게요. 명심해라. 내가 지켜볼 거니까. 네, 지켜봐 주세요. 내뱉고 나니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져서 한 발언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뭘 차려 먹었는지 어머님께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불식 업문을 오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나중에는 먹지도 않은 걸 먹었다고 거짓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공범이 되어 시어머니를 속일 때가 많아졌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과하게 궁금해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초등학생 애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반찬 같은 걸 싸주시면 그날 당일 바로 먹고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시며 내가 준 거 먹어봤니? 싱겁지는 않지?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맛있다고 대답을 해드리는데 영혼이 없어 보이셨는지 저에게 맛이 없었나 보구나 하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채로운 맛 표현을 해야 했죠. 엄청 맛있던데요? 예전에 해주신 것도 맛있었는데 이번에 해주신 건 액젓이 아니라 젓갈을 넣으셔서 그런지 더 맛이 깊어진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너무 호강하고 사는 것 같아 감사해서 어쩌죠? 저도 언젠가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면 이 맛이 안 나거든요. 간이 싱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지도 않아서 밥이랑 먹으면 딱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마치 제가 언어의 마술사가 된 것인 양 술술 얘기하게 됐네요.
시어머니와 거의 매일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대화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요리했는지에 대한 내용뿐이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속박을 받아야 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최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 날이 올 거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 시어머니와 너무 친하게 지낸 것도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가끔씩 불쑥불쑥 저희 집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불편함을 내비치며 간곡하게 말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했더니 누군가 집에 다녀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냉장고를 이리저리 뒤진 흔적도 보였고 주방 선반을 열고 제대로 닫지 않은 흔적도 보였죠. 이건 보나마나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몰래 빈집에 다녀가신 건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 지나가는 길에 들렸지? 저희 둘 다 없을 때 다녀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도둑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시지. 뭐, 우리 사이에 굳이 말을 해야 되니? 솔직히 서운해요. 아무리 편하게 생각하는 며느리지만 그래도 집에 오시는데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오실 때 미리 말씀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며느리 마음이기도 하고요. 집이 엉망이었을 텐데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매번 갈 때마다 미리 말을 하라고? 어려우시면 전화라도 한 통 주실 수 있잖아요. 뭘 귀찮게 전화까지. 제가 아침밥을 잘 챙겨주나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불시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꽤 됐고 남편 취향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더러 이제 집에 가지 말란 말이니?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불쑥불쑥 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불쑥불쑥? 나는 뭐 좋아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아? 네가 하도 어설프게 살림을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살피러 간 거지. 시부모가 집들이 갈 땐 야무지게 한상 차려놓더니 우리가 없으니 빵 쪼가리 하나 던져주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우리가 없을 때도 잘했으면 하는 건데.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마 제 남편 굶기기야 하겠어요? 불안하신 마음 잘 알겠는데 이제는 저도 너무 지쳐서 그래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도 이런 말씀 어머님께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저희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서로 속에 있는 마음 공유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잘 알겠으니 그만 말해도 된다.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죠? 내가 이런 걸로 기분이 왜 상해? 네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내가 무슨 의견이 있겠어? 조만간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 너 요리 잘하잖아. 앞으로는 신경 쓰지 않은 마. 여태껏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어머님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데. 너는 내 마음 모를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는 절대 몰라.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세요?
자꾸 기분이 좀 그러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조그만 거에도 자꾸 서운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내가 다른 걸로 너한테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너희가 잘 챙겨 먹고 있나 그거 하나 궁금한 건데. 내 유일한 자부심이 우리 아들 밥 잘 챙겨 먹인 거 그거 하나뿐인데. 제가 아침마다 안부 인사 드릴 때 뭐 먹었는지 알려드리잖아요. 그걸로 부족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떻게 먹는지 직접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드릴게요. 어떠세요? 괜히 너 번거롭게 할까봐. 괜찮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서운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대신 어머님도 제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아침밥은 잘 챙겨줘라. 나도 부탁할게. 그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꼭 약속 드릴게요. 최대한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법. 저는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아침상을 사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잘 알아요. 친구들도 다들 기막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최악보다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하나 찍어 보내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름 요령도 생겨서 하루에 몇 개씩 사진을 찍어서 다른 날에 보내는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걸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고생이 많다며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서운함도 점점 가라앉았을 때 저는 슬슬 게을러져서 시어머니에게 아침 문자를 보내지 않게 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할 만큼 했다 싶기도 했고, 이만하면 시어머니께서 저의 노고를 충분히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회사 일로 한창 정신이 없었어요. 승진이 달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기본,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사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을 신경 써주지 못한 게 미안하긴 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서운한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하느라 바쁜 저에게 직접 아침도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곤 했어요. 그리고 야근한 저를 위해 새벽에 차로 직접 태우러 왔을 땐 정말 고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남편과 다퉜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남편은 저를 위해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착각이었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네요. 시어머니로부터 가끔씩 전화가 오긴 했지만 너무 바빠서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영혼 없이 대답할 때가 많았어요. 아침밥 차려줬냐는 질문에 네 하며 대답하곤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뭐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굳은 표정으로 저희 집에 들어오셨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어쩐 일이 있어야 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당황해서요.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그럴 리가요. 어머님,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찾아왔어. 제가요? 언제요? 너 요즘 왜 연락을 안 해? 아, 그게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고 끼니 때울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그럴 시간조차 없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침밥은 잘 챙겨줬으면 한다고 부탁까지 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 말을 무시할 수가 있어? 아주 급할 때만 대충 둘러대면 끝이야? 아침밥은 제대로 잘 챙겼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짠데? 왜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데요? 어머님이랑 저랑 약속했잖아요. 저는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증거가 있는데도? 네?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다 생각한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부랴부랴 부엌 쪽으로 가시더니 식탁에서 의자를 하나 꺼내 선방 쪽에 놓으시고는